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나게 하는 재테크 빙빙꿀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에 이어 같은 날 상장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SRVR처럼 유일무이한 ETF가 아니라면 ETF를 말씀드릴 때 웬만하면 비교를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이든 완벽한 것은 없고 개인의 취향이란 게 있기 때문에 비슷한 ETF들끼리 비교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은 여기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번 타이거 테크 탑10 ETF의 경우 비슷한 미국 ETF가 없습니다. 미국 ETF의 특징 중 하나가 포함하고 있는 종목의 수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타이거 ETF처럼 10개의 대형 기업에 큼직큼직하게 비중을 띄어서 투자하는 ETF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그렇다고 비교 대상이 없냐면 그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썸네일에도 써놓은 것처럼 코덱스의 팡플러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코덱스 팡플러스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ETF죠. 이 두 ETF는 수수료부터 담고 있는 종목들까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표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운용사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타이거라는 브랜드는 국내의 미래에셋 대우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덱스라는 브랜드는 삼성증권에서 운용하는 ETF의 브랜드죠. 두 번째는 자산 규모입니다. 2019년에 상장해서 2년 정도 앞서 있는 만큼 미국의 팡플러스가 5,369억으로 830억의 미국 테크 탑10보다 한참을 앞서 있죠. 이 자산 규모의 차이는 먼저 생겼다고만 해서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제가 국내 ETF 다루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팡플러스는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비교할 만한 마땅한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쟁자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이 좀 팡플러스로 모여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서 앞으로 좋은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0.49%,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는 0.45%입니다. 둘 사이에 수수료가 0.04%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정도는 그냥 귀엽게 애교로 봐주고 넘어갑시다. 다음은 배당률인데 역시 운용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미정인 상태이고 앞으로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 현황을 보고 배당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크 ETF들의 특성상 배당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또 이런 테크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배당금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것도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당금 지급 주기는 둘 다 분기 지급이고 보유 종목 수는 10개와 11개로 미국 팡플러스가 1개 많은데 종목 개수도 거의 똑같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팡플러스의 마지막에 속해 있는 종목 1개가 뉴욕 팡플러스라는 이 지수를 1.72%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제외하면 일반적인 기업 수는 10개로 똑같으니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여기까지만 살펴봤는데도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현재 주가는 미국 테크 탑10이 좀 더 싸지만 이 팡플러스의 27,000원도 주당 가격이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XLK나 VGT 같은 미국 테크 ETF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27,000원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와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탑10 종목이라고 적어놓았지만 종목 자체가 10개이기 때문에 두 ETF의 전 종목을 한번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표시를 해드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팔, 인텔 이 세 가지의 경우 미국 테크 탑10에서만 갖고 있는 고유한 종목입니다. 반대로 알리바바, 트위터, 바이두 이 세 가지 종목의 경우 미국 팡플러스에서만 담고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ETF를 결정하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종목을 담고 있는 비중입니다. 비중이 보시면 미국 테크 ETF의 경우 20%, 20%, 16, 15, 8, 6, 4 이런 식으로 비중이 큰 기업들부터 점점 적게 내려오죠. 반면에 팡플러스 같은 경우 일명 동일 비중 방식이라고 해서 거의 다 비슷한 종목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가 11%인데 가장 적게 담고 있는 바이두가 8% 정도 되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가 않죠. 따라서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인텔과 트위터, 알리바바, 바이두를 비교하셔서 나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간다, 비중을 두고 싶다, 내 취향이다 하시면 그 ETF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딱히 그런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산을 분배해 놓은 비중을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비중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ETF가 S&P 500 지수에 투자하고 있는 스파이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동일 비중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ETF는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닝스타 인덱스를 추종하는 DGRO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가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시가총액 비중 방식이냐 동일 비중 방식이냐는 전적인 취향의 문제이고 종목을 보고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제 영상의 특징 중 하나가 제 의견을 조금 피력해 보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트위터가 굉장히 찝찝합니다. 트위터라는 기업의 비전도 잘 모르겠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진 않은 1세대 SNS의 느낌이죠. 그리고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이 들어있는 것도 이 미국 팡플러스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팡플러스 지수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을 하면서 일어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결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고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설명이 필요 없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회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서입니다.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도 지금 6% 정도로 조금 더 낮게 잡혀 있는 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국내 ETF 15종을 비교할 때 팡플러스의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15개 종목 중에 하나로 편입을 시켜놨었는데 그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미국 공룡 기업에 10%씩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류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겐 딱히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놨지만 제가 만약에 그 영상을 지금 다시 한번 만든다면 이 미국 테크 탑10을 포함시켜서 만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F들의 경우 워낙 담겨있는 종목의 수가 적다 보니 리밸런싱이 조금은 우려됩니다. 단적인 예로 90년대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엑손모빌이었고 2000년대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죠. 하지만 엑손모빌은 지금 10위권 밖으로 쫓겨났으며 제너럴 일렉트릭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다우지수에서 추방되는 굴욕을 맛봤죠. 따라서 영원한 탑10 기업은 없기 때문에 순위 변동이 있거나 자산 가치가 떨어져도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담겨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거테크 탑10의 투자 설명서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기초지수에서 담고 있는 종목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으로 변경을 하겠다 하면은 우리 ETF도 이 종목을 따라서 변경을 하겠다 라는 말이 이 첫 번째 항목이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유상증자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시가 비중이 변동되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고, 세 번째로는 부도가 발생 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고 하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의상 넣어놓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유상증자와 비슷하게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시가 비중이 변동하면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조정을 한다 하면은 종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비중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0%였는데 이 주식의 가격이 좀 떨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면 이 비중을 뭐 10%로 낮춰서 종목을 편입시키고 뭐 애플을 30%로 뭐 변경을 한다든지 다른 종목의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조정하는 것도 리밸런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종목이 빠지는 것만이 리밸런싱이 아니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 자체는 유사하지만 코덱스 팡플러스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 지수 구성 종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교체 시, 이거는 타이거 ETF의 첫 번째 항목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두 번째는 유무상증자 또는 시비로 인한 시가 비중 변동 시, 요거 역시 타이거 ETF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부도 발생 시, 이것도 동일하고요.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발생 시, 이거 역시 동일합니다. 이걸로 미뤄보아 두 ETF 모두 기업이 망하거나 유상, 무상증자가 있거나 지수 자체에서 종목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마지막 항목인 지수에서 종목 변경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ETF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항목이 조금 찝찝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ETF들 중에 자기들이 직접 만든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지들이 지수 구성 종목을 바꿔놓고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을 바꾼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ETF의 지수 출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INDXX라는 미국의 자산운용사인데요. 이 자산운용사에서 실제로 산출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INDXX US Tech Top 10 Index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추종하게끔 타이거 테크 탑 10 ETF는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지수의 수익률을 최대한 따라가기 위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 코덱스 팡플러스 같은 경우 여기 NYSE 팡플러스 인덱스라는 지수가 존재를 합니다. 이 NYSE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미국의 뉴욕 거래소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자산운용사와 미국의 뉴욕 거래소에서 산출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공신력이나 객관성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는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만든 자체적인 지수로 상품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여기 뉴욕 거래소나 INDXX가 어떻게 지수를 뽑아냈는지까지를 살펴본다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ETF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미국 공룡 기업들을 굵직굵직하게 담음으로써 자산을 집중시킬 수 있는 두 ETF는 국내 ETF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 미국 테크 ETF들에 비해 주당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연금저축 계좌에서 살 수 있다는 것도 크나큰 장점이죠. 여러분의 상황과 취향을 잘 반영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장기 투자하시고 마음 편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난리인데 비트코인처럼 허울뿐이고 등락의 이유가 없는 자산이 아닌 오르고 내리는데 명확한 이유가 있는 자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큰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 빙빙꿀꿀이었습니다.